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생겨난 업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할 때 환경에 대한 피해가 필연적으로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갖다가 제시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환경진로 끝까지 함께하는 초록별 엔진입니다. 자, 오늘 현직자 인터뷰 6번째 시간인데요.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서 아낌없이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하시는 분들 두 분인데, 카멜댕댕님과 소띠님께서 너무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직무 인터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생겨난 업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할 때 환경에 대한 피해가 필연적으로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갖다가 제시하고, 이게 제시가 된 상태에서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일을 일반 그 사업자가,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대행해 줄 만한 업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환경 영향 평가 업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환경 영향 평가는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우리 1종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학 전공하신 분들이, 또는 환경공학 쪽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도전하시는 분야가 이제 1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1종에서 이제 하는 일이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수질, 또 대기, 또 뭐 소음 진동, 토양 오염, 이런 이제 오염 물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염 물질에 대한 대비, 이런 방안들, 또 이것들을 이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일이 1종에서 하는 일이고, 2종은 이 매체의 초점이 이제 오염 물질이 아니라 생태계 쪽으로, 그래서 생태계, 동식물, 또 뭐 생태 자원, 그 다음에 뭐 생태 복원까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하는 부분이 2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먼저 이제 카멜댕댕님은 하고 싶었던 일이고, 제가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얘기했던 유튜브에서 직무를 소개했던 그 소개글을 보고 거기서부터 관심이 생겨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환경 영향 평가사가 되거나 또는 이제 기술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것은 뭐 정년 없이 평생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메리트로 다가와서 도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소띠님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로 너무 가고 싶지 않은 분야였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띠님은 상당히 이과적인 성향이 강하셨대요.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고 국어나 뭐 국사, 사회 이런 거는 이제 싫어하셨는데, 그러니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업무는 보고서를 쓰고 법규를 검토하고, 그러니까 문과적인 소양이 굉장히 강한 업종이거든요. 자, 그렇게 두 가지로 의견을 주셨네요. 두 분 의견을 취합을 하자면은 3천 중반에서 4천 초반이 된다. 자, 우리 영향평가 업종 연봉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워라밸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인 의견이 환경 영향평가는 워라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라밸을 고려하고 환경 영향평가를 들어간다, 이거는 상당히 좀 실망할 수가 있어요. 워라밸은 안 좋지만 과거에 비해 너무나 많이 개선이 됐다. 그래서 이제 소띠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5회 미만으로 이렇게 또 야근을 또 했었다. 자, 두 분께서 공통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은 2종은 아까도 제가 생태계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환경공학하고 생태계가 교집합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집합이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2종에서 많이 환영을 하실 거다라고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종을 가긴 가는데 그래도 준비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생태 쪽에 자격증, 우리 뭐 자연 생태 복원이라든지 또는 뭐 생물 관련한, 우리 생태계 관련한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한 이후에 2종으로 가셔도 괜찮은데, 다만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생태계 관련 업무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을 많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조사하고 그래서 출장도 잡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이제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석박사를 또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생태 쪽으로, 그러면 이종으로 지원하셔도 좋다, 이런 얘기를 또 주셨습니다. 우선은 야근이 너무 많다. 마감 기한이 됐을 때 야근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이제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선임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선임이 계속 이른바 좀 빠꾸를 하면은 계속해서 계속 수정해갖고 보고서를 올려야 되나. 이건 뭐 다른 회사들도 비슷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영향이 좀 더 클 수 있는 그런 직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메인 고객은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각 시도의 행정기관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개발을 원하는 그 여러 개인들이 고객이 되겠죠. 자, 2차 고객은 이제 우리 카멜댕댕님은 토목 설계사. 왜냐하면 이제 토목 쪽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 설계사가 또 2차 고객이 될 수 있고, 우리 소티님께서는 처분기관을 얘기를 주셨습니다. 처분기관은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또 기타 이런 협의기관들, 또 검토기관들이 우리 2차 고객이 된다. 이렇게 답변 주셨네요. 계약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완성 후에 개발하려는 그 지역의 소재 환경청에 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과시키는 것, 그리고 협의를 직접 보러 다니는 분들은 뭐 과장님, 차장님 이상부터인데 이런 협의를 보러 다니는 일도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후 환경성 검토라고 환경영향평가 진행 후에 개발에 착수에 들어갔을 때 환경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측정 업체와 협업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 환경성 검토, 입지 검토를 통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사전에 미리 환경 관련 입지를 검토하는 일도 업무에 해당이 된다. 자, 소띠님께서는요, 일종에서 하는 일은 크게 전략 환경 영향평가, 그리고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사후 환경 조사,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주셨고, 자, 그리고 환경 영향평가 절차 관련해서는 구글의 환경 영향평가 절차를 검색해 보시면 이 절차 부분이 사실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카멜댕댕님께서는요, 신입과 실무자 기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보고서를 쓰는 일이다. 그리고 종종 현장 조사를 나간다. 사무구 현장일, 이렇게 좀 답변을 주셨습니다. 소띠님께서도 비슷하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보고서는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잘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딱 두 가지를 주셨는데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요, 꼼꼼함. 우리 보고서나 또 이런 협의를 볼 때 꼼꼼함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소띠님께서는 따로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